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간에 총격 사건이 벌어지며 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 법안이 곧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 한만청 버스터미널에 어제 최소 4대 이상의 망명 시청자들을 실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법무부에 지난해 1월 발생한 미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20대 남성이 MTA 직원을 둔 뒤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웜캠피싱이 최근 급증해 연방수사국이 공공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하는 혐오범죄, 반유대주의 범죄를 겨냥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져 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시카고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진 것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인 필슨 지구의 베니토 후아레스 고등학교 교정에서 검은색 후드티와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피해자들을 향해 총을 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4명이 총에 맞아 1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들 중 1명은 결국 회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후아레스 고등학교 재학생 브랜든 페레즈와 인근 학교 학생 네이슨 빌리게스로 확인됐습니다. 빌리게스는 친구 페레즈를 만나러 후아레스 고교에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외 부상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집회를 열고 두려움과 슬픔을 토로하며 당국의 총기 폭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 교내외 보안을 강화하고 수업을 계속하되 학부모 동의하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결석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갱단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에 잡힌 용의자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포브스의 직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의 수는 39,935명, 이 가운데 18,221명이 고의적 또는 의도치 않은 살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12세에서 17세는 1,225명에 달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항만청 버스터미널에 어제 19일 최소 4대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실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 법안이 곧 폐지될 예정이라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뉴욕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다시 남부에서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항만청 버스터미널에는 어제 아침 새로운 유입을 알리는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쉘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뉴욕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도착한 멕시코 등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정확한 인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대 이상의 버스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타이틀 42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도입된 이 정책은 CDC 보건법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42호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 17일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 이민자 급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불법 이민자로 인해 뉴욕시 쉘터는 포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러한 부담을 연방정부에서 관리할 것을 촉구하며 이민자들을 타 도시로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도시의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호 물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뉴욕시에는 3만 1천 명 이상의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가 버스를 타고 도착해 뉴욕시 쉘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대규모 유입은 뉴욕시의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보호소 시스템의 과부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 뉴욕시 보호소 시스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총 6만 5천 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망명 신청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하원이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 채택을 통해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의사집행방해,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 진술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6 사태의 핵심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며 그가 없었으면 1.6 사태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하원 특별위원회가 거론한 혐의 가운데 의사 집행 방해는 특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잭 스미스 특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동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4만 건 이상의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으려는 민주당 주도 특위의 정파적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특검 수사에 의회 기소 의견까지 겹치면서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시위대가 의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20대 남성이 망치로 휘둘려 MTA 직원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4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승강자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뉴욕시가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 MTA 직원이 승객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첼시에 위치한 지하철역 열차 밑에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7세 용의자 알렉스 프루어는 오늘 새벽 2시경 8번가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MTA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뉴욕시경은 조사 결과 용의자 플루어가 망치 등의 둔기를 이용해 51세 MTA 직원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배낭을 훔쳐 달아나 열차 밑에 숨었지만 뉴욕시경이 용의자를 끌어내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레노스 헬스 그리니치 빌리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플루어는 강도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10시 30분경 44세 남성과 63세 여성이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로 뛰어들어 나란히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첼시 6th 애버뉴와 14th 스트리트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오늘 오전 L라인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오전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역시 사건 현장을 찾아 뉴욕시경에 수사 보고를 직접 전해드렸으며 아직까지는 열차로 밀치는 등의 지하철 범죄로 인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몸캠 피싱이 최근 급증해 연방수사국 FBI가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몸캠 피싱이란 신체 노출을 하도록 유도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FBI는 지난 1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신고 7천여 건이 접수됐고 최소 3,000명의 범죄 피해 사례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몸캠 피싱 탓에 자살로까지 이어진 사건 역시 10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를 꺼려 실제 몸캠 피싱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FBI는 몸캠 피싱을 벌이는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사이트, 채팅 앱 등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14에서 17세의 소년을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몸캠 피싱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FBI는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몸캠 피싱에 대해 얘기해주고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사실 많은 범죄 희생자가 겁을 먹고 얘기를 못하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안심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하는 혐오범죄, 반유대주의 범죄를 겨냥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그 어떠한 혐오 범죄도 발붙일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침묵도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대교 전통 명절 한우카 행사에 참석해 반유대주의와 모든 형태의 증오, 폭력은 미국에서 발 디딜 곳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한우카는 날로 늘어나며 대담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한복판에서 맞이하게 됐다고 전하며 유대교인들의 두려움과 상처, 불안감과 원한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역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전통 의식 때 사용하는 여러 갈래 촛대인 메노라를 공개하며 백악관이 소유한 메노라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은 그간 백악관만의 메노라를 가져본 적이 없다며 이젠 메노라가 백악관은 물론 당신들의 집에서 소중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반유대주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연 것으로 계기로 미국 내 반유대주의 관련 논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반유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살인, 폭행 등 강력 사건은 40년 직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달 초 FB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 내 증오범죄는 7,200건에 달했고 그중 20% 이상이 피해자의 인종이나 민족 등을 이유로 저질러진 범죄였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2022-2023 학년도 국립교 학생들의 만성 결석률은 30.2%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 전역의 국립교 등록 학생 90만 명 중 27만 명 이상이 결석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학년도 같은 기간 39.5%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학생 10명 중 3명이 만성적 결석 처리되고 있다는 현상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도 교사와 연락만 주고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잦은 결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도, 무단 결석, 비행, 더 나아가 자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리 시작되고 다른 호흡기 질환이 급증해 해열제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어린이 타이레놀은 물론 다른 약들마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BS 헬스는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어린이 진통제 제품군에 대해 최대 2개 구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어린이용 해열제의 온라인 구매를 1인당 6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항생제 아목실린도 수요가 증가한 탓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하튼 브라이언 파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이어지는 5 애비뉴를 보행자 중심의 대로로 바꾸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브라이언 파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이어지는 5애비뉴에는 녹지 공간이 확장되며 거리 조명도 새롭게 교체될 전망입니다. 보도폭을 확장해 접근성과 보행자 이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개선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항상 지연되던 이 일대 버스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5애비뉴 일대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꿀 경우 맨하탄의 교통체증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 노조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발생한 파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모두 591곳에서 376건의 파업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파업보다 39% 늘어난 수치입니다. 파업 참가 규모도 올 상반기에 7만 8천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만 6,500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내 파업 증가는 노동자 부족과 낮은 실업률로 노동자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사회 전반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근로자 충원 부족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점, 그리고 물가 상승과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